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용언의 어간에 여러 어미가 결합하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이때 어간이라고 하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어미는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을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 국어는 늘 어미로 끝나야 됩니다. 따라서 어간과 어미의 개념을 정확히 숙지하고 형태소 분석을 할 때 어떤 부분이 어간이고 어떤 부분이 어미인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국어는 어미 체계가 참 복잡해요. 자, 다시 우리 얘기합시다. 우리 문법 수업 처음 했을 때 내가 진짜 강조해서 우리 영상에도 올렸지만 뭐 얘기했었냐? 첨가어적 특질. 우리 국어는 뭐다? 첨가어다. 그래서 조사, 접사, 어미와 같은 형식 형태소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서 어미를 배워볼 텐데 어미는 다시 어말어미와 선어말어미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어말어미는 말 그대로 어말, 단어의 끝에 오는 어미라는 뜻이야. 이때 어말어미는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말어미라고 하면 평서형 종결어미를 주로 떠올립니다. 집에 가다. 어때? 평범하게 서술하고 있지. 집에 가자. 같이 하자는 거지.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연결어미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집에 가고 너는 학교에 간다라는 문장이 있다. 그러면 한 문장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문장은 내가 집에 가다라는 문장과 너가 학교에 가다라는 두 개의 문장이 합쳐진 거야. 즉 여기에서 일단 자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어때? 단어의 끝이잖아. 이때 여기에 고를 연결어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장의 짜임을 보면 혼문장, 겹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겹문장은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이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때 이어진 문장을 보면 이어진 문장은 다시 대등적으로, 즉 앞절과 뒤절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있고 또 어떤 절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었을 때 그때 그 문장과 문장, 절과 절을 이어주는 걸 연결어미라고 했었죠. 이 연결어미가 바로 어말어미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성어미가 있는데요. 우리 요 관형사형어미 진짜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 관형사형어미는 관형어를 만들어주는 거야. 은는 을던이 있었지? 이런 어미를 전성이라고 해. 왜? 자, 예쁜 필통. 그러면 예쁜이 뒤에 있는 채연 필통을 꾸며주고 있다. 그럼 문장 성분으로 따지면 뭐야? 관형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 녀석의 원래 문법적 성질은 뭐야? 즉 품사는 뭐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쁜. 뭐야? 원래 문법적 성질, 품사가 뭐야? 형용사잖아. 근데 우리 국어는 말이죠. 형용사가 채연을 직접적으로 꾸며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예쁘 필통이 가능해야 돼. 예쁘 필통. 근데 우리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 그러면 형용사에 어떤 말, 즉 문법적 기능을 하는 형식 형태소를 붙여서 얘가 문장에서 관형어가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즉 성질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바꿔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전성의 뜻이 뭡니까? 성질을 바꿔주다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형용사지만 뒤에 있는 필통을 꾸며주기 위해서는 그것의 성질을 관형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를 써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형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라고 얘기하지만 정식 명칭은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어말어미 말고 선어말어미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때 선의 뜻이 뭐야? 바로 앞에라는 뜻입니다. 먼저 선이라는 거. 여러분들 나한테 뭐라고 해? 후생님이라고 해? 선생님이라고 해? 선생님이라고 하잖아. 왜? 내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나왔기 때문에. 꼭 먼저 나왔다기보다는 뭐 학문으로 따지면 여러분들보다 먼저 학문의 길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죠? 즉 어말어미 앞에 있는 걸 선어말어미라고 하고요. 우리 국어에 선어말어미 두 가지 있습니다. 높임 선어말어미랑 시제 선어말어미. 그래서 높임 선어말어미 대표적으로는 주체높임 선어말어미가 있죠. 선생님이 집에 가다 라고 하지 않죠. 선생님께서 집에 가시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시다라고 하는 단어 문법적인 걸 따져보기 위해서 형태소 분석을 해봐. 그러면 가에 시에 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의 문법적 이름은 뭡니까? 동사 어간입니다. 그럼 어간은 늘 뭐랑 결합한다고 했지? 어미랑 결합한다. 외우세요. 어간은 늘 어미와 같이 가는 겁니다. 절대 어간 혼자서 어간 단독으로 문장을 끝맺을 수 없어.
그래서 어간과 어미는 늘 쌍으로 같이 가는데 어찌됐든 얘가 어간이라면 여기부터가 어미겠죠. 그런데 위치가 다르잖아요. 제일 끝에 있는 어미다. 그러면 단어의 끝에 있으니까 어말어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평범하게 끝냈으니까 얘는 평서형 종결어미, 즉 어말어미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시의 문법적 이름은 뭐겠습니까? 어말어미 앞에 있죠. 따라서 선어말어미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단 이때 시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주체, 즉 주어를 높이니까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문법적인 관계를 따져봅시다. 뭐 해야 된다고? 형태에서 분석해야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분석할 수 있어? 가 플러스 앗 플러스 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다는 뭡니까? 종결어미, 어말어미죠. 그럼 그 앞에 있는 앗은 선어말어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앗이 없다고 쳐봐. 그럼 가다와 갔다의 차이는 뭡니까? 시간이죠. 앗이라는 말을 씀으로써 시제가 어때요? 과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앗은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활용은 어간에 어미가 결합하는 현상이야. 어간은 활용할 때 바뀌지 않고 어미는 활용할 때 바뀌는 부분이야. 이때 어미는 다시 어말어미와 선어말어미로 나눌 수 있고 어말어미는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 선어말어미는 높임, 시제 이렇게 해서 나눌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 어미 체계를 정확히 알고 형태수 분석할 때 어떤 어미인지 알아야 그것의 문법적인 기능과 관계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활용하는 과정에서 어간과 어미의 형태가 규칙적인 규칙 활용이 있고 뒤에 보시면은 불규칙적인 불규칙 활용이 있어 문제가 됩니다. 사실 규칙 활용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가 없어. 왜냐하면 뽑다. 그러면 유지하고 유지하고 뽑고 유지하고 유지하고 뽑자. 유지하고 유지하고 그죠? 규칙적으로 결합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부 용언에서 그렇지 않은 예가 발견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는데요. 불규칙 활용은 어간이 변하는 경우, 어미가 변하는 경우, 어간과 어미가 모두 변하는 경우 해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중학교에서는 그냥 뭐 이게 동사다, 이게 형용사다, 끝났거든. 활용이라고 하는 걸 깊게 다루지 않았어. 근데 고등 문법에서는 이 활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첫 번째 어간이 변하는 경우인데요. 여기에는 다시 5가지 시옷 불규칙 활용. 자, 그러니까 어간의 끝이 시옷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그 시옷이 탈락해버린다는 것이죠. 왠지 탈락이라고 하니까 우리 의문의 변동에서 탈락 그게 떠오르는데 여기에서는 발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문의 변동에서 배웠던 탈락과는 다른 겁니다. 얘는 형태적으로 바뀌는 부분이죠. 짓다 있습니다. 그러면 글을 짓다 의 짓이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연결어미 어가 왔다고 치면 글을 지서가 아니라 글을 지어, 글을 지었다 이렇게 시옷이 탈락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벗다라는 말을 한번 봅시다. 그럼 얘도 환경이 똑같죠. 똑같이 용언 어간이고 끝이 시옷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온다? 그러면 버가 아니라 내가 너무 날이 더워서 옷을 벗었어. 시옷 탈락하지 않아. 벗었다라고 해서 시옷을 그대로 남겨놓는단 말이죠. 우리 국어에서는 벗다의 활용을 규칙 활용으로 보고요. 이렇게 지 멋대로 시옷이 탈락한다. 요걸 불규칙 활용으로 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국어를 처음 배웠을 때, 아기 때 요거 잘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얘들아, 궁금한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봐. 알겠지? 자, 물어봐. 형태에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물에, 어에, 보에, 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성립하려면 우리 국어에 물다라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물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때 물다가 궁금한 걸 다른 사람들한테 말로 하다 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 알잖아. 그죠?
따라서 형태소 분석을 잘못했다는 것이죠. 물어봐는 물에 어가 결합한 것이 아니고 묻. 알겠습니까? 디귿으로 끝나는 말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최종 형태는 리을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용언 어간이 디귿으로 끝나고 그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디귿이 리을로 바뀐다 이겁니다. 비교 한번 해볼까요? 굳다 있죠. 굳다. 물이 액체가 딱딱하게 굳었다. 액체가 딱딱하게 구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얘는 어때요? 환경이 똑같은데 디귿이 살아있죠. 이것이 바로 규칙 활용의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비읍 불규칙입니다. 자, 친구 좀 도와라. 우리 국어에 도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돕다죠. 근데 비읍으로 끝난 말에 마찬가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비읍이 오우, 정확히 얘기하면 반모음 오우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오우로 바뀌는데 뒤에 아라는 어미가 온다 그러면 아는 양성 모음이니까 오가 선택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와라는 이중 모음으로 바뀌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러나 할머니의 허리가 구웠다. 아니죠. 굽었다라고 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르 불규칙입니다. 르로 끝나는 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리을, 리을형이 된다 이겁니다. 근데 시험을 치르다 라는 말이 있다. 거기 뒤에 어라는 모음이 온다. 그러면 시험을 칠러가 아니죠. 시험을 치러 학교에 갔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 말고도 또 빠르다도 있죠. 빨라. 우리 이렇게 해서 리을, 리을로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은 우불규칙 활용입니다. 얘는요. 단어가 몇 개 없어요. 푸다. 똥을 흙을 푸다. 옛날에 군대에서 똥 푼 적 있었고. 자, 조언이도 표정 또 어두워지네. 옛날에 그런 일 없어. 자, 지금 주원이도 지금 옷 입고 있잖아. 풀러. 폴로. 자, 가보자. 쓸데없는 얘기. 자, 오늘 아린이 반응을 안 하네. 자, 가볼게. 흙을 푸다. 여기에 어가 오잖아요. 그러면 흙을 푸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우를 어떻게 버리는 겁니까? 떨구죠. 됐습니까? 근데 야, 그거 빨리 줘. 그러면 우가 살아있잖아요. 그죠? 어미가 변하는 경우입니다. 지금까지는 다 어간이 바뀌었죠. 자, 여불규칙과 러불규칙이 있는데 여불규칙이라고 하는 건 어간이 하로 끝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다가 대표적이죠. 여기 뒤에 되게 여러분들 아까도 그렇지만 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왔을 때 문제가 생기죠. 요 아가 오잖아? 그러면 하는 그대로야. 아가 여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 빨리 하서 이러지 않잖아. 빨리 하여서. 근데 선생님 해서는요. 요게 줄어든 말이고 하여가 줄어들어서 해가 된 거고 일단 하 자체는 그대로고 뒤에 있는 아가 여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불규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안 바뀌어. 그냥 그대로 간단 말이야.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러불규칙입니다. 자, 요거 앞에서 했던 르불규칙이랑 헷갈리지 마십시오. 흐르다, 흘러, 빠르다, 빨라랑 다른 겁니다. 그거는 어간이 바뀌었잖아. 리을, 리을로. 근데 요거는 어미가 바뀝니다. 예를 들어 어간이 르로 끝나고요. 요 뒤에 어가 오잖아요. 그럼 어가 러로 바뀝니다. 주원이가 학교에 이르러 이렇게 쓴단 말이죠. 알겠습니까? 근데 들르다라고 하면 그냥 을을 탈락시켜서 들러 이래버려요. 오히려 뭐가 바뀝니까? 어간이 바뀌죠. 어간이 바뀌는 게 일반적이라 이겁니다. 근데 이런 특수한 몇 개의 단어에서는 어가 러로 바뀌니까 어미가 불규칙적으로 바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은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건 이제 히읗 불규칙이라고 하는데 히읗으로 끝나는 어간에 아와 어, 즉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히읗이 탈락하니까 어간 바뀌었죠. 그 다음에 아, 어도 바뀐다. 그래서 둘 다 바뀐다. 뭐가 있습니까? 헉! 야, 얘들아, 파래. 파래기 말이지.
그만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오늘 자, 이때 파래를 분석하면 원형이 뭐냐? 파라타에 파라. 근데 여기에 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평서형 중결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디가? 집에 가 할 때 그 아. 요렇게 결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히읗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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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 그지? 안 하기로 했는데. 자, 거기에 뭐가 아가 오면 파라 라고 해서 파라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렇게 돼요. 그래서 파래가 된단 말이죠. 알겠습니까? 근데 자, 똑같이 히읗으로 끝납니다. 여기 뒤에 아가 온다. 그럼 어떻게 돼? 아이, 좋아. 그대로 살아. 어간도 그대로, 어미도 그대로. 근데 얘는 이렇게 된다 이거죠. 됐습니까?